오늘의 시그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106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제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당연히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우위가 현재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에 대한 압박인 듯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까요? 사실 최근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양새였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사들인 금액만 본다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대였다라고 평가가 될 만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약간 좀 하향 안정화되는 듯 했지만요. 다시 한번 상방 압력을 받으면서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약간 좀 약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1,400원대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뉴노멀이 1,400원인 시대에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한 걸까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왜 이렇게 강한 것일까요? 이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의 경기를 좀 봐야 될 텐데 원래 서비스업이 강하고 제조업이 약하면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내 서비스업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0월에 ISM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56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2022년 9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래 들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데 제조업과 서비스가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조업 쪽은 계속해서 좀 부진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월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46.5를 기록을 했습니다. 50 밑으로 내려오면서 축소 국면을 현재 맞이한 상황이고요. 7개월 연속 위축 국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현재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달러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의 기업들이 달러를 잘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수출 경기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만은 최근 11월에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을 봤더니 전년 동월 대비해서 17.8% 넘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세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KB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만큼 외화의 유입이 현재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제조업 쪽으로 돈을 잘 안 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 현재 수출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를 잘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국고에 달러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원화만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면 당연히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KB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율이 의미 있게 하락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상반기와 하반기가 다른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강할까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상반기와 하반기 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1월부터 6월까지만 하더라도 AI 캐펙스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캐펙스 투자의 증가율이 약간씩 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말은 즉슨 한국에서의 이 기업들을 사들일 만한 명분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잘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약간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테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는 것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밸류업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돼서 그래도 배당금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겠지라는 생각이 상반기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어떻나요? 막상 밸류업 프로그램 지수 공개되고 나서 오히려 실망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 봤을 때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의미 있는 움직임을 가지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이렇게 치솟게 되면은 미국의 직접 투자는 낮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은 트럼프 2기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번에도 걱정입니다.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던 시기에 보시다시피 달러 흐름은 강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장에선 약간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눈으로 역사를 확인하니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마켓워치에서 간밤에 내놓은 기사인데 굉장히 유의미한 기사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켓워치는 사설을 통해서 지금 달러가 과매수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구간이 이 선을 넘어가는 구간이 과매수다라고 의견을 내세웠는데 보시다시피 이미 선을 약간 올라온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밑에 있는 차트에서 선을 넘게 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매수 상태인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시다시피 이 선을 약간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만약에 과매수인 상태라면은 달러가 앞으로 좀 약세를 보인다라는 의미인데 그 반대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계속해서 상방 압력이 좀 열려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반된 의견인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막상 좀 달러가 너무나 강세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에서는 달러가 과매수 상태이고 현재 저항선을 테스트 중인 상황이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 그리고 신흥국 시장이 현재 과매도인 상태다라고 연결을 했습니다. 한국이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펀드스트레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는 원래 12월에 약세 흐름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보시다시피 12월에 달러 인덱스는 약 1%의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고 달러가 현재 과매수인 상태이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1,4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뉴노멀이 아니라면은 다시 한번 1,400원대에서 1,300원대까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환율 반응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달러 강세 흐름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